호텔 최상층,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늦은 저녁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곳으로 한 노년의 남성이 들어섭니다. 깔끔한 정장 대신 흰 셔츠에 검은 조끼, 그리고 호텔 직원의 이름표를 달고 있었죠. 그는 바로 한성그룹의 회장, 한태수였습니다. 오늘만큼은 권위의 옷을 벗고 사람의 본성을 확인하려는 날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짜 인품은 평등한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커피 트레이를 들고 1705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문 너머에는 딸의 약혼자 정도윤이 있습니다. 태수는 손가락으로 문을 3번 두드렸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고급 양주 향과 음악, 그리고 어딘가 자만한 기운이 공기 속에 퍼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비싼 수트를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시계가 반짝였고 옆에는 함께 웃는 동료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수를 힐끗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늦었잖아요. 뭐 그렇게 굼떠요? 태수는 아무 말 없이 트레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관찰자의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죠. 하지만 도윤은 불만스러운 듯 트레이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커피가 식었잖아. 그 순간 뜨거운 잔 하나가 흔들리며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커피가 튀어 태수의 셔츠를 더럽혔고 도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냉소를 지으며 트레이를 발로 밀었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커피잔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태수는 그 소리에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이 아닌 묘한 고요함이 스쳤습니다. 눈빛이 차분히 도윤을 향했습니다. 순간 두 남자의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왜 긴장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노인의 눈에는 분노도 당황도 아닌 마치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침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됐어요. 나가요. 도윤은 손을 휘저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다시 웃어넘기려 했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잔해를 치우고 트레이를 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단정했습니다. 복도를 나서며 그는 마지막으로 문 안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곳엔 젊은 오만함과 허세가 가득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김현우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비서는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태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네. 대신 저 남자 조사해. 그의 음성은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 안에서 태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모습 대신 오랜 세월 현장을 지켜온 한 노동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얼굴을 보자고, 정도윤.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본관의 회의실은 맑은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회장은 커튼을 반쯤 열어둔 채 서 있었습니다. 비서 김현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도윤의 학력, 경력, 투자 내역, 그리고 언론 인터뷰 기록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차세대 젊은 경영인이라 부르며 매체마다 그의 미소와 어록이 실려 있었죠. 태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서류보다 사람의 그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론 반듯하군. 하지만 눈빛이 가볍더군요. 그의 말에 김 비서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몇몇 하청업체에서 리베이트 소문이 들립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회장은 창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로 위를 지나는 차량들, 출근길에 바쁜 사람들, 그들의 표정 속에서 진심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겉모습은 연기할 수 있지만 태도는 흉내낼 수 없지. 같은 시각 정도윤은 고급 카페에서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반짝이는 명품 시계가 빛났고 기자는 그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 매료되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청년 기업인의 책임은 투명한 경영이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눈빛에는 얄팍한 계산이 스며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그는 휴대폰을 꺼내어 주식을 확인했습니다. 좋아, 오늘도 오르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휴대폰 알림창엔 한 통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회장 측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잔을 내려놓으며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으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노인네가 뭘 알아. 오후 소연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복장,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아버지, 도윤 씨 좋은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태수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소연은 그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지난밤 약혼식 준비를 함께하던 도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반말을 섞어 지시하던 중 자신이 보자 곧 미소로 바꾸었죠. 그 미묘한 전환이 마음 한구석을 자꾸 찔렀습니다. 도윤 씨가 실수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잇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류가 아니라 창밖 먼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비서 김현우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 이사회 일정이 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사회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일이 있네. 그날 밤 태수는 집무실에서 홀로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도 도윤처럼 허세 섞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의 자신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젊을 땐 누구나 무릎을 꿇지 않으려 하지. 하지만 무릎 꿇을 줄 모르면 결국 무너지는 법이지. 그의 눈빛이 서서히 단단해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정리하고 그는 비서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일 새벽 현장 점검 일정 추가. 그리고 창문 너머로 번지는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그 젊은이의 진짜 얼굴을 볼 시간이군. 새벽 공기는 싸늘했고 도시의 불빛은 아직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태수는 평소의 정장을 벗고 회색 작업복 차림으로 호텔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그 안에는 메모장과 작은 녹음기, 그리고 오래된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기업의 이름이 새겨진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성그룹 물류자회사 성진물류, 그곳은 오늘의 목적지였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새벽 근무를 나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모자를 눌러쓰고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습니다. 신입입니까?
한중년의 현장 반장이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오늘부터입니다. 짧은 대답에 의심은 없었습니다. 낡은 손등에 굳은 살이 그를 노동자로 보이게 했죠. 그는 무거운 상자를 옮기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진 사무실 안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몰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윤 전무도 리베이트 챙겼대. 요즘은 하청업체 회식비까지 요구한대. 낮은 목소리였지만 태수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상자를 내려놓으며 그 대화를 머릿속에 기록했습니다. 오전이 되자 창고 한쪽에서 검은색 SUV가 들어왔습니다. 그 차량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도윤의 오른팔로 알려진 최비서였습니다. 그들은 회계 담당자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말없이 손을 털었습니다. 태수는 멀찍이 떨어져 팔레트 뒤에 숨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날까봐 입술을 깨물며 손을 떨었습니다. 한 장, 두 장, 그리고 봉투가 트렁크에 실리는 장면까지 담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땀에 젖은 손바닥을 옷에 문질렀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뭐 하십니까?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수가 돌아보자 젊은 직원 하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저 상자 개수 맞추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침착하게 대답했고 그 직원은 고개를 끄덕인 뒤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태수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도윤이 직접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비싼 시계와 맞춤 수트를 걸치고도 현장을 둘러보며 불평했습니다. 냄새 좀 빼라. 이래서 밑바닥 일은 질색이야. 직원들이 굽실거리는 사이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멀리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엔 말없는 분노와 냉정한 판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겉만 반듯한 놈일수록 안은 썩기 마련이지. 오후가 되어 창고 문이 닫히자 태수는 구석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류 뭉치를 뒤지던 중 현금 영수증 없이 처리된 거래 명세서 여러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래처 명단에는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의 그룹의 하청업체들이었습니다. 역시 연결돼 있군요. 태수는 서류를 휴대폰으로 찍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한 젊은 직원이 몰래 다가왔습니다. 그는 초조한 표정으로 낮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저씨, 조심하세요. 여기선 다 입 닫고 있어야 합니다. 태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이제 누군가는 입을 열어야 할 때야. 밤이 되자 그는 창고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속에서 사람의 그림자는 짙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비서 김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내일 추가 지시하겠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정도윤.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본사 15층 회의실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갈했지만 공기 속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태수는 자신의 책상 앞에 서서 전날 확보한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거래 명세서, 송금 내역, CCTV 캡처, 그리고 하청업체 대표들의 이름이 적힌 목록까지. 그는 차분히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을 좁혔습니다. 생각보다 깊게 썩었군. 그의 낮은 중얼거림이 방 안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같은 시각 정도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회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리베이트 건은 처리했겠지? 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지만 눈빛엔 초조함이 스쳤습니다. 비서 최연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CCTV 영상은 이미 삭제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도윤은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지만 곧 휴대폰으로 온 알림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이 현장 점검 중.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설마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은 한태수의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도윤 씨가 회장님을 찾아뵙고 싶다고 합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짧게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네. 소연은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그 목소리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문득 책상 위 서류 더미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창고 안에서 봉투를 건네받는 도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무슨 사진이에요? 태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곧 알게 될 거다. 그날 밤 소연은 도윤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비서가 퇴근한 뒤라 불이 꺼져 있었고 책상 위엔 정리되지 않은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파일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투자 보고서라 적힌 두꺼운 파일이 있었죠. 페이지를 넘기자 내용 대부분이 복사 붙여넣기 된 허위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장의 계약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거래 상대는 성진물류.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긴 왜 왔어? 도윤의 낮고 냉랭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놀라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냥 일 때문에.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손에 든 파일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뺏어갔습니다. 내 일에 신경 끄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썼습니다. 도윤 씨, 뭔가 이상해요. 서류가 조작된 것 같아요. 하지만 보내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던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 다음 날 오전, 태수는 김 비서와 함께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언론에 새어나가기 전에 내부 조사팀을 움직이게.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도윤 쪽에서 이미 상황을 감지한 것 같습니다. 태수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그럼 더 빨리 끝내야지. 그날 오후 한 통의 전화가 도윤에게 걸려왔습니다. 도윤 씨, 이거 큰일 났어요. 그룹에서 내부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노인 진짜 날 노렸군. 밤이 깊어가며 도윤의 사무실 불빛만이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찢어진 계약서와 구겨진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겁게 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아직은 끝난 게 아니야.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그 속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의 발끝 아래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시내 중심의 한 호텔 컨벤션홀. 수십 개의 카메라가 줄지어 세워지고 기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단상 위에는 한소연의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앞에는 수많은 플래시가 반짝였고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기 전 회장실에서는 한태수가 조용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옆에 앉은 김비서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단상 위의 소연은 기자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마음은 이미 결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딸로서 또한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진실입니다. 그녀의 뒤편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 화면 속엔 정도윤이 협력업체 대표에게 봉투를 던지며 소리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도 못 맞춰? 나랑 일하지 말자. 영상 속 그의 얼굴엔 오만과 경멸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기자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메모를 멈췄고 누군가는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손은 마이크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도윤은 바로 그때 회견장 밖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문틈 사이로 안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 낱낱이 드러나는 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비서 최연수가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전무님, 나가셔야 합니다. 지금 기자들이. 가만히 있어. 도윤은 낮게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이마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단상 위의 소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내부 제보와 현장 증거를 기반으로 확보된 것입니다. 한성그룹은 어떠한 부정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였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그 순간 홀 안의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영상 조작된 겁니다. 문이 열리며 도윤이 회견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엔 찢어진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음모예요. 회장이 날 제거하려고 꾸민 짓이야. 그의 외침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증거를 내세요. 아버지가 아니라면 당신 자신이 증명하셔야죠.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뒷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오히려 그의 불법 회계 자료가 담겨 있었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난 피해자라고. 그러나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만이 대답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회견은 혼란 속에 끝났습니다. 도윤은 결국 경찰의 호송차에 실려나갔습니다. 그를 태운 차량이 멀어지자 홀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소연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였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 시각 회장실의 태수는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김 비서가 말했다. 끝났습니다, 회장님. 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의 목소리엔 안도와 쓸쓸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뉴스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정도윤, 하청업체 리베이트 혐의로 긴급 구속. 한성그룹, 내부 고발 통해 비리 척결나서. 세상은 한순간에 그들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태수의 눈빛은 오랜만에 부드러워졌습니다. 잘했다, 소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래된 한이 풀리는 듯한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오후 한성그룹 본관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정도윤 하청업체 리베이트 혐의로 구속이라는 속보가 방송마다 흘러나왔습니다. 회사의 정문엔 플래시와 질문이 쏟아졌고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출입구를 지났습니다. 건물 20층 회장실 안에서도 무겁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한태수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신문 한 장이 들려 있었고 일면엔 도윤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청년 경영인의 추락이라는 제목 아래 기자들은 그를 거짓 성공의 상징이라 불렀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종이를 접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지요. 비서 김현우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공식 조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하라고 하게.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씁쓸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숫자와 성과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사람을 믿으면 실망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딸이 그가 잊고 있던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 스튜디오에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성그룹 내부 고발을 주도한 이는 회장의 딸이자 재단 이사인 한소연 씨로 밝혀졌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실 안의 불빛이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태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결국 내 자리를 채웠구나. 한편 도윤은 조사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며 질문을 이어갔지만 그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룸서비스 복장의 노인을 밀치던 그날의 순간.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느꼈던 행동이 이제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오점이 되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짧은 한숨이 흘렀습니다. 그 눈빛이 나를 알고 있었구나. 며칠 후 태수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오랜 스트레스와 과로로 검진을 받았지만 의사는 휴식이 필요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며 그는 문득 복도 끝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늙고 피로하며 어딘가 지쳐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내려놓을 때가 됐지요. 밤이 되어 그는 회사 옥상에 올랐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아래에서 반짝이고 빗방울이 유리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이 펜으로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했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펜 끝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번엔 계약이 아니라 약속을 써야겠군요. 그가 그 자리에서 쓴 메모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의 미래는 사람의 품격 위에 세워질 것.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덧붙여졌습니다. 한태수? 비가 그친 뒤 그는 천천히 회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내, 어린 소연, 그리고 아직 순수한 웃음을 지었던 그 자신. 그는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당신이 그리던 가족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는 새벽의 빗물이 도로를 적셨습니다. 회장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그 그림자 끝에는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불을 끄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후회보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무너져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죠. 사람의 진심이란 게. 봄비가 내린 뒤 서울 도심의 공기가 맑았습니다. 한성그룹 본관 앞 현판에는 새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업, 한성그룹. 그 문구는 한태수의 손글씨로 새겨졌습니다. 이제 회사의 중심에는 그가 아닌 그의 딸 한소연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재단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고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한성그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새겼습니다. 그녀의 말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행동하는 경영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서 김현우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아니죠. 이제 이사장님. 앞으로의 재단 운영 계획입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김 비서님. 그녀의 말에 김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었습니다. 이젠 제가 아니라 회장님께서 고생하실 차례입니다.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뿌듯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시골 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소박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밭을 돌보는 이웃 노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며 웃는 그의 얼굴은 이제 권위 대신 평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시 일은 잘 마무리됐습니까? 한 노인이 물었고 태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젠 회장이 아닙니다. 그냥 태수 아저씨예요. 그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밤이 되어 그는 마루에 앉아 작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속에서 한소연이 사회공헌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신뢰를 쌓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했습니다. 태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진짜로 나보다 멀리 보는구나.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후 본사에서 열린 감사 행사. 소연은 아버지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조용히 참석했습니다. 행사장 한켠에서 그는 직원들이 밝게 웃으며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그 노인이 전 회장이래라며 속삭였지만 태수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행사 후 부녀는 잠시 조용한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이젠 그럴 수 있겠지. 두 사람 사이엔 긴 세월의 벽 대신 따뜻한 공감이 흘렀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 아직 아버지처럼 강하지 못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나보다 더 강하지. 넌 사람을 믿잖아.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태수는 그늘진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한 아버지로서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만년필이 들려 있었고 그 펜으로 딸의 이름을 조용히 써내려갔습니다. 한소연 진심으로 사람을 세우는 리더. 그 글자를 바라보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태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물러나지만 이 나라는 여전히 움직이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물들고 멀리서 소연의 목소리가 뉴스 인터뷰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건 단 하나예요.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 그 말이 스피커를 통해 들리자 태수의 눈빛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가 해냈구나. 몇 달 뒤 따스한 봄 햇살이 호텔 로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성 호텔 라운지에는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고객들이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검은 베스트를 입은 한 노인이 트레이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제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태수였습니다. 그는 여느 직원처럼 손님에게 커피를 내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동작은 여전히 정확했고 커피 향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과거의 무게가 아닌 평온한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숫자와 권력의 언어가 아닌 사람의 눈빛과 말 한마디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라운지 한켠에서 회의 중인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 차분한 표정.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바로 한소연이었습니다. 재단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그녀는 문득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었고 태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가갔습니다. 그는 커피 트레이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커피 드시겠어요, 고객님? 소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직접 내리신 거예요? 네, 손님 취향에 맞게 진하게요. 둘의 짧은 대화 사이로 미묘한 온기가 오갔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그녀 앞에 두고 조용히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문장은 짧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잡을게, 아버지. 소연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태수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는 라운지 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풍경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만년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펜 끝으로 그는 작은 메모를 썼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가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 커피 향이 라운지 전체에 퍼졌습니다. 소연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하고 따뜻하고 어딘가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 커피는 아직도 당신 같아요. 태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본 그는 이제 더 이상 회장도 권력자도 아닌 한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엔 평화가 남았고 라운지엔 잔잔한 음악이 이어졌습니다. 유리창 너머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 불빛 위로 태수의 마지막 독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모든 건 흘러가지만 진심만은 남는 법이지요. 카메라는 천천히 창밖으로 멀어지고 라운지의 불빛이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는 힘보다 일으켜 세우는 손길이 세상을 바꾼다.